지질 구조. 자, 갑니다. 자, 지질 구조. 지질 구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말 그대로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인데, 뭐 습곡이나 단층이나 다 들어봤죠? 자, 습곡이 뭡니까?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습곡이라고 그러지? 자, 습곡 산맥은 어느 경계에서 잘 만들어지지? 수렴 경계.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밀면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거대한 산맥을 만들잖아. 산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 운동. 맞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습곡. 자,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구조. 자, 횡압력이라는 것은 가로 횡자지. 압력이라는 건 누른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양쪽 가로 방향에서 현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누른 것. 이걸 횡압력. 휘어지게 되는 거지. 자, 병규야 새로 한다. 자, 보면 습곡의 구조. 일단 습곡, 당연히 습곡이란 게 있는데, 자, 습곡에서 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사. 자, 배사가 뭐냐면, 배자가 뭐냐면 등배자야. 그래서 우리가 백넘버 등본할 때 백넘버 하잖아, 맞지? 백넘버란 말 쓰기도 하지만 배번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 배번, 등배자야. 자, 이거는 위로 볼록한 부분이야. 그래서 습곡을 보게 되면 습곡이 이렇게 휘어진 구조가 있을 때 위로 볼록한 부분도 있고 아래로 오목한 부분도 있지. 그래서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그리고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 자, 아래로 오목한 부분 그곳을 향해서 다 현재 보면 그쪽을 막 달려가겠죠. 그쪽 현재 뭐 만약 경사자가 있겠지. 그래서 향사라는 것은 가운데 오목한 부분, 자, 경사가 향해져 있는 부분을 향사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하자면 배사는 등배자, 위로 볼록. 자, 이 둘은 조심할게. 자, 우리가 습곡이라는 것은 지층이 휘어진 구조잖아. 그래서 외부적인 지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층만 보는 겁니다. 지형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그림 여러분도 있잖아, 맞지? 잠깐만, 확인만 하자. 자, 이 그림에서, 자, 배사, 여기 맞죠? 위로 볼록한 부분, 여기 향사, 맞지? 아래로 오목한 부분. 자, 병규야, A와 B 중에 어디가 배사야? A. 이렇게 하면 틀린다. 향사와 배사는 지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층을 보라고. 지층을. 왜냐면 습곡이라는 건 지층이 휘어진 구조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지층만 본다면 볼록합니까? 오목합니까? 오목한 부분이지? 그럼 A는 뭐다? A는 향사지. 됩니까? A는 향사, B는 배사. 되겠나? 그래서 지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층이 휘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지층이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오목한지 이걸 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습곡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곡축은 뭐냐면, 자, 이렇게 휘어진 면, 휘어진 지층, 휘어져 있는 지층에서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 그곳을 습곡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습곡 중앙의 축, 습곡의 중앙이란 말은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곳이 되겠지? 그래서 휘어짐이 가장 큰 부분,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은 배사와 향사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휘어졌겠지? 그래서 배사축과 향사축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 두 개 층이 있지만 실제로는 겹겹이 쌓일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면들이 있겠지. 맞나? 실제로 여기 두 개 층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얇은 층이 무수히 많겠지. 그러면 각 층들에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은 쭉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되겠죠? 맞나? 한 층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쭉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을 쭉 연결하면, 자, 선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축면이라는 거야. 습곡축이 면이 된 것. 되겠나?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중요하진 않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세요. 아까 배사와 향사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습곡축은 배사축도 있고 향사축도 있고, 습곡축면이라는 것은 선들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면이 된다. 그래서 배사축 면도 있고 향사축 면도 있습니다. 자, 날개란 것은 이렇게 배사와 향사축이 있다면 양쪽에 현재 보면 새의 날개처럼 양쪽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가 날개라 그럽니다. 양쪽에 날개. 그래서 습곡축 양쪽의 경사면을 날개라고 칭한다.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자, 그러면 자, 넘어가고. 자, 종류.
자, 습곡의 종류. 자, 습곡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세 가지만 제시합니다. 세 가지만. 자, 정습곡. 정습곡. 자,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 면이 거의 수직인 습곡. 아까 습곡축 면이라는 것은 습곡축들을 쭉 연결한 걸 우리가 습곡축 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면과 자, 수평면이 거의 수직인 것. 이런 겁니다. 볼게. 봐봐. 가장 많이 휘어진 곳 습곡축을 쭉 연결하면 습곡축 면이 되겠지? 그 면을 만들어 보면 지금 이 끄은 것은 이건 수평면, 수평선이야. 그 습곡축 면을 만들어 보면 거의 서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서 있는 것. 둘 관계 거의 수직인 것. 됐나? 참고로 봐봐. 잠깐만. 자, 이게 지금 습곡이 있잖아. 맞지? 딱 한가운데 가장 많이 휘어져 있겠지?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거잖아. 이런 거는 이제 경사습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사 앉은 것, 딱 똑바로 돼 있는 것, 이걸 정습곡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약간 휘어져 있는 건 경사습곡. 완전 누워있다. 누워있죠? 이게 휘어서 누워있는 거지. 이걸 가로 방향으로 누워있다 해서 뭐라 하냐면 횡와습곡이라고 그래. 누울 와자를 쓰는 거지. 가로 횡자. 가로 방향으로 누워있다. 됐나? 지금 할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한 거야. 자, 제시할게. 자, 그러면 경사습곡은 여러분들 앞에 똑같습니다. 글자 똑같아. 땡땡 하자 그냥. 자,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 측면 똑같지? 땡땡 맙시다. 땡땡. 기울어져 있는 습곡. 그림으로 한다면 이렇게 자,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 측면이 기울어진 것. 지금 단면으로 표현했으니까 선만 그었습니다. 그리고 횡화습곡은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는 것. 역시 똑같아.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 측면이 똑같아. 거의 나란한 것. 그 말은 이렇게 거의 누워 있는 것. 되겠나? 뭐 범위 자체를 10도로 두고도 합니다. 0에서 10도까지를 횡화습곡. 각도는 몰라도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단층. 이 단층. 이제 습곡 끝났고. 자, 단층 무슨 말이야? 단층. 단자가 끊어졌다. 맞지? 절단돼서 그 말이지. 뭐가? 지층이. 자, 단층과 전리의 차이는 뭐지? 전리도 끊어진 거잖아. 주상전리, 판상전리, 전리도 끊어진 거지? 무슨 차이가 있죠? 전리는 그냥 갈라지기만 한 거야. 틈만 생긴 거야. 근데 단층은 끊어지고 이동까지 한 거지. 되겠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암석이 힘이 작용해서, 자, 암석이나 지층이 힘이 작용해서 암석이 끊어지고 이동까지 있는 것. 이걸 단층이라고 한다. 끊어짐과 이동까지 다 있는 걸. 근데 단순하게 끊어지기만 했다면, 틈만 생겼다면, 갈라지기만 했다면 전리라고 그러지. 자, 단층의 구조. 이거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서 잘 이해를 좀 해야 돼. 자, 단층면. 뭐 끊어진 면이 있겠지? 단층에서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 합니다. 단층면은 단층에서 끊어진 면. 끊어진 절단면이 있겠죠? 자, 이런 거다. 자, 지금 보면 양쪽이 있는데 끊어진 면, 이 사이, 이쪽이 현재 보면 이 사이에 단층면이 있겠지? 끊어진 면. 그리고 상반과 하반으로 나눠. 자, 양쪽 중에 누가 상반이라고? 왼쪽이야. 근데 우리가 수직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방향으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단층 면이 있다면 면 위에 실려 있는지 면 아래쪽에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려진 단층 면이 있겠죠? 이 면에 대해서 위쪽 면에 있는 놈인지 아니면 아래쪽 면 아래쪽에 있는 건지 이에 따라 나오는 거지. 됐나? 단순한 수직적인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오히려 면 위에 있기 때문에 상반, 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하반. 됐나? 자, 단층면. 자, 그래서 상반은 단층면 위쪽 부분, 하반은 단층면 아래쪽 부분을 말한다. 자, 그러면 단층의 종류 가겠습니다. 자, 하반. 자, 단층의 종류. 자, 단층의 종류 세 가지를 할 건데, 습곡도 주로 물어보지만 단층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단층을. 별거 없다. 정단층. 자, 정단층이 있다면 또 뭐 있을까? 역단층. 자, 정단층과 역단층 우리가 이건 좀 배웠잖아? 기억나나? 자, 정단층은 무슨 경계에서? 그렇지, 발산 경계에서. 역단층은
수렴 경계에서. 기억나죠? 또 무슨 단층 있습니까? 변환 단층. 변환 단층은 무슨 경계? 보전의 경계. 오, 좋아. 자, 갑니다. 아까 그림 봤던 것 정단층. 오히려 상반이 올라가서 내려갔어? 상반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현재 정단층이라는 것은 자, 장력. 장이라는 것은 끌어당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과 원래 초록색 이 두 개 점이 원래 붙어 있었지?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죠? 양쪽에서 당겼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장력,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끊어진 걸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한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상반은 아래쪽으로, 하반은 위로 이동한 것이. 참고로 원래 정이란 이름, 그리고 정단층과 역단층. 정이란 이름 때문에 상반이 그냥 그 용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때문에 정단층 했을 때 상반이 위로 가고 하반이 아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안 나와 있고 보기로 쭉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게 3학년에서 계속 헷갈리네 하는 친구도 많아. 확실히 좀 기억하지 알겠지? 오히려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간다는 것. 자, 갑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 잘 발달한다. 우리 판의 경계를 배웠으니까.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 이건 장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겠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잘 발달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역단층. 자, 역단층은 무슨 힘? 횡압력. 횡압력. 아까 횡압력에서 습곡 만들어졌죠? 동일합니다. 양쪽. 가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 이걸 횡압력이라 하지. 압력. 자,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밀기 때문에 한 놈이 밀려서 올라가는지 이렇게 된 경우 자, 횡압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횡압력이라는 것은 가로 방향의 압력, 양쪽에서 미는 힘. 자,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휘어지면 습곡이 되는 거고 지층이 끊어지면 역단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습곡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역단층이 만들 수 있는 거지. 둘 다 가능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 반대지. 자, 상반이 오른쪽 왼쪽? 왼쪽이지? 상반이 어떻게 됐다? 오히려 올라갔지? 그래서 밀려서 올라갑니다. 상반이 위로, 하반이 아래로.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무슨 경계에서? 수렴형 경계에서 잘 발달한다. 자, 마지막. 자, 그림 보고 하나 더 제시할게. 마지막 거. 자, 정단층. 지금 보면 이거 회색 띄고 있는 이 두 부분이 원래 붙어 있었지? 붙어 있었는데 지금 상반이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오히려 상반이 지금 내려갔지? 같이 이 면보다 위쪽. 자, 이거는 역단층. 역시 이 흰색 이 부분 두 개 붙어 있었는데 오히려 밀려서 올라갔지? 상반은 어느 쪽? 오른쪽. 이쪽이 상반이죠? 면의 위쪽. 상반이 지금 올라갔지? 자, 이것도 역시 역단층. 상반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주향 이동 단층. 자, 주향 이동 단층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 끊어져서 이동되는 거야. 주향이 뭐냐면 주자가 달릴 주자야. 달려가는 방향이야. 봐봐. 지층면이 이렇게 휘어 있다 쉽게. 지층면이 휘어 있어.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야. 기울어 있을 때 쭉 내려오면 이렇게 수평면과 만나겠지? 만나는 이 선의 방향을 주향이라고 그래. 되겠나? 그러면 지금 이쪽이 남쪽이거든? 그러면 지금 지층이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제 지층이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를 표현한 게 주향이야. 어쨌거나 주향 이동 단층은 어쨌거나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쨌거나 이거는 수평 방향이지. 수평 방향 움직였다 그 말이지. 수평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건 전단 응력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전단 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 들어봤지? 자, 전단 응력은 좀 쉽게 말하면 비트는 힘이야. 비트는 힘. 자, 이렇습니다. 좀 더 할까? 해볼까? 자, 이런 거야. 자, 전단 응력. 유체 말랑말랑. 유체 말랑말랑한 애가 있어. 자, 봐봐. 자, 말랑말랑한 애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상을 이게 말랑말랑해. 그럼 내가 이렇게 밀었어. 문질러서 밀었어. 말랑말랑하다면 이게 약간 길어져서 위쪽은 여러분 쪽으로 기울어져 갈 수 있다는 거지.
됐나? 물론 이게 딱딱하니까 내가 밀면 전체가 다 밀려가지만 이놈이 원래 말랑말랑한 놈이었다면 내가 밀게 되면 위쪽만 여러분쪽으로 쏠려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밑에 거는 왜 안 가냐면 밑에는 마찰력이 있지. 밑에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위쪽만 밀려서 간다 그 말이죠. 되겠나? 근데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 그 말은 나는 위에서는 여러분 쪽으로 밀고 마찰력은 반대로 민다 그 말이지. 그럼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됐나? 이걸 수직 방향이라 수평으로 둔 거지. 반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결과적으로 두 개가 있다면 한 놈 앞으로 밀고 한 놈 뒤로 민 거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참고로 이렇게 됐단 말은 비트는 거지. 그래서 비트는 힘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비트는 힘 양쪽으로 서로 반대로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겠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한 점은 마찰력 작용한다는 거고 단층 면을 기준으로 양쪽 면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된 전달 능력은 이거는 세로 방향을 말한 거고 이걸 눕히면 수평 방향이 되겠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 그냥 결과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서로 반대로 미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이거 수평 방향으로 양쪽으로 미는 거. 됐지? 왼쪽은 혼자 보면 저쪽은 혼자 더 미는 거고 오른쪽은 당겼지? 자, 이거. 자, 그림을 보면 알 거고 자,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변환 단층과 동일하죠?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한다. 그래서 변환 단층이 바로 주양 이동 단층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지? 하나의 예가 되겠죠. 보존형 경계에서 잘 발달한다. 자, 이거 아까 봤던 좀 전에 봤던 그림이죠. 주양 이동 단층. 자, 지금 보면 잘린 것이 수직으로 잘렸잖아, 맞지? 수직으로 잘렸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잘릴 수도 있습니다. 비스듬히 잘릴 수도 있어. 잘리지만 어쨌거나 수평으로 움직였지? 됐나? 그래서 잘리는 건 상관없다. 어쨌거나 움직임 자체가 수평으로 양쪽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 되겠지?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잖아. 참고로 누가 더 강력한 지진이었냐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내는 규모가 좀 더 큰 놈이었어. 근데 피해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는 약했지만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적었지만 피해는 더 컸어.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 자, 경주는 수평으로만 움직였죠. 근데 포항은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수직으로도 움직였어. 그럼 우리가 서 있기가 더 힘들었겠지. 이 피해가 더 컸다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전리인데, 자, 전리 같은 경우에, 전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화성암 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야.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화성암을 하면서 대표적인 화성암이 화강암과 현무암이었죠? 화강암은 심성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에 드러나 있다면 융기를 하고 그 위에 실려있던 애들이 풍화침식으로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누르고 있던 압력이 제거가 되면서 가로 방향으로 잘려있는 형태, 판상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판 형태로 현재 보면 갈라진 틈이 생긴 거였지. 그리고 주상전리는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에서 분출되게 되면 이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냉각이 되면서 수축하게 되고 서로 수축한다는 말은 부분이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생기는 거였지. 그래서 기둥주자, 기둥 모양으로 갈라짐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설명하면서 바로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전리는 암석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입니다. 갈라지기만 하는 거예요. 갈라지기만. 근데 만약 갈라지고 끊어지고 이동까지 있다면 단층이었지. 근데 전리는 단순하게 균열만 있는 것, 양쪽에 상대적인 이동은 없는 것. 만약 이동이 있다면 단층이었죠. 자, 전리의 종류는 판상전리와 주상전리 두 가지. 원래는 뭐 방상전리도 있고 수직전리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의 융기. 특히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심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현재 보면 마그마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진 이 심성암이 융기, 위로 올라온다 그 말이지. 융기란 것은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 자, 수직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실려있던 애들이 풍화침식으로 제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판 모양으로 전리가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판상전리.
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이 대표적인 심성암으로서 우리나라의 화강암 드러나 있는 화강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전리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 북한산이나 불암산이나 설악산이나 금강산 이런 게 있었지. 월출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었습니다. 오대산도. 일단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리고 주상전리,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 자, 지표로 분출된 용암. 자, 몇백 도나 되는 용암이었지만 지표 부근은 현재 보면 몇 도밖에 안 되는, 몇십 도, 몇 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수축하게 된다. 부분적으로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생긴다. 그래서 그 기둥 모양은 육각 및 오각 기둥. 물론 칠각이나 팔각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육각이나 오각 기둥 모양의 전리를 형성한다. 자, 이게 주상전리, 제주도 해안가의 모습이지. 자, 이게 판상전리, 가로 방향으로 갈라진 것, 판 모양이죠. 자, 판상전리 중에 특히 얇게 벗겨지는 걸 박리라고 그랬습니다. 열벌 박자, 좀 얇게 벗겨지는 걸 특히 박리라고 한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자, 부정합을 할 겁니다. 자, 위에 한 줄 정도 적을 거야. 위쪽에. 자, 부정합. 자, 부정합이 뭐냐면, 일단 정합을 좀 알아야 돼. 부정합. 일단 부정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 두 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를 가지는 관계,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그래요. 일단 정의 쓰고 정합을 설명할게. 자, 정합이란 게 있어. 정합은 뭐냐면, 그러면 부정합은 안일부자야. 정합이 아니다 그 말이지. 정합은 뭐냐면 연속적으로 쌓여있는 관계를 말해. 자, 주로 봐. 여기 현재 하나의 퇴적층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지층이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그 새로운 지층이 쌓이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지층이 시간에 끊어짐이 없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관계를 정합이라고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지층이 쌓이는 곳,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이동이 끝나는 곳. 이동이라는 것은 운반이라는 것은 바람이나 또는 물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이 흐름이 끝나는 곳이 대부분 다 바람에 의한 이동보다는 물에 의한 이동이 훨씬 더 많지. 그래서 물 이동이 끝나는 곳, 바로 물 속에서 퇴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물 속에 이렇게 퇴적돼 가지고 있다면 물 속에 있다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 뭐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 속이라면 주로 퇴적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수면이라면 이게 물 밖으로 수면 밖으로 나왔어. 그럼 수직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는 걸 우리가 융기라 그러지. 그래서 융기를 통해서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물 속에 있을 때는 잘 보호를 받았지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비바람을 맞겠지. 뭐 그 외 다른 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비바람을 맞게 되면 이거 다 깎여 나가겠지? 침식 일어나면서 깎여 나갈 거야. 됐지? 여기 침식이 일어났어. 근데 다시 침강,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 그래. 융기의 반대지. 자, 침강에서 수면 안으로, 수면 아래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풍화 침식보다는 이제 물속이니까 이제 퇴적이 잘 이루어지겠지.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되는 거지. 새롭게. 그러면 자, 잘려나가고 그 위에 새롭게 쌓였어. 그러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붙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주 큰 시간 차이를 가지는 지층의 관계를 대는 거지. 이게 바로 부정합입니다. 정합은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근데 중간에 이게 물 밖으로 나와서 깎여 나오고 다시 물속 들어가서 그 위에 새롭게 쌓이면서 부정합 면이라는 그 면을 경계로 위아래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걸 부정합이라 하는 거야. 별거 없지? 자, 정합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합이라는 것은 지층이, 퇴적이 중간에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를 정합이라고 한다. 이런 관계가 아닌 걸 부정합이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형성 과정. 자, 형성 과정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어만 쓰도록 할게. 형성 과정은 단어만 좀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 다 끝나면 쓰도록 할게. 잠깐만. 형성 과정은 설명 다 끝나면 쓸게. 자, 그림에서 볼게. 봐봐. 자, 먼저 퇴적이 이루어질 거야. 자,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물속이라 그랬지? 자,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물속이다. 그러면 이 퇴적층들 위에 수면이 있겠지. 수면 아래쪽에서 지금 쌓인 겁니다. 근데 이 퇴적층이 물 밖으로 나온다.
물 밖으로 나온단 말은 이제 수직적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 윤기라 그랬지? 윤기. 자, 이게 물 밖으로 나오면 물 속에 있으면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비바람 맞으면서 또는 다른 작용에 의해서 풍화 침식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윤기된 다음에 침식 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깎여 나간다는 거지. 바로 풍화 침식 받아서 깎여 나간 거지. 자, 이제 물 밖에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났어. 자, 다시 이게 물 속으로 내려간다. 이걸 침강이라 그런다 그랬지? 침강. 자, 이제 물 속이니까 자, 풍화 침식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새롭게 퇴적이 이루어지겠지? 침강 일어난 다음에 새롭게 퇴적이 일어날 겁니다. 새롭게 퇴적이. 자, 지금 퇴적이 일어난 곳은 다시 물 속이 되겠지? 물 속에서 새롭게 퇴적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지층에 위에 새롭게 쌓인 것, 바로 이게 부정합 면이 되는 거지. 자, 면인데 우리가 단면이니까 선으로 보이는 거고 이렇게 부정합 면을 형성한 거죠. 부정합 면. 자, 근데 한 번 더 조심할게. 자, 마지막에 자 봐. 지금 이거는 지금 물 속에 있잖아. 자, 부정합을 가지고 있는 부정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층이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물속 들어가 가지고 이 지층들을 물속 들어가서 이 지층들을 뜯어온다. 뜯어와서 이러면 서로 지층은 부정합 관계네? 이렇게 확인합니까? 실제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굳이 우리가 물속 들어가서 그놈들을 보질 않아. 뭐냐면 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어떤 절벽에 있는 지층들을 봤을 때 저 절벽의 지층들에 부정합이 있네.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애들 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 과정은 이 부정합 형성 과정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제시되는 그림이나 자료들은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애들이야. 그 말은 마지막에 물 밖으로 나오는 윤기라는 과정이 한 번 더 있는 거지. 현재는 다 물 밖에 드러나 있는 상태의 윤기를 한 번 더 한 것이다. 자, 되겠나?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는 내용이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윤기가 있잖아, 맞지? 마지막에 부정합 형성 과정까지 일단 윤기 한 번, 침강 한 번이지만 현재는 마지막으로 윤기를 한 번 더 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기출문제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드러나 있는 지표에 드러나 있는 그림들이야. 그래서 최소 윤기 횟수란 걸 물어봐. 자, 그러면 부정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윤기는 한 번이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그림은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그림이니까 마지막에 윤기가 한 번 더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 윤기 횟수는 부정합 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지. 원래 한 개 부정합 만들 때 윤기 한 번이지만 모든 자료가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그림이니까 윤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는 것.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는 거지. 그리고 최소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부정합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부정합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얘들은 우리가 구분돼서 윤계수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란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아주 반듯하게 잘려가지고 부정합인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면 실제 부정합이 있지만 부정합인지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란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 윤기 횟수라는 것도 있지만 최소 침강 횟수도 물어보기도 해. 침강 횟수. 근데 지금 위에 부정합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침강이 몇 번 있었죠? 침강은 한 번 있었지? 그래서 최소 침강 횟수는 부정합수와 동일한 거지. 원래 부정합 만들 때 한 번 윤기, 한 번 침강이지만 모든 지층들, 지표에 이제 여러분 제시되는 문제상에서 자료들은 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거니까 윤기가 한 번 더 추가된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침강은 더 추가되는 건 없잖아? 그래서 윤기 횟수는 부정합수 플러스 1, 침강 횟수는 부정합수와 동일하지. 이거 잘 묻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여기 그림에서 다 이거 기출문제들이야. 자, 기출문제들에서 현재 보면 자, 쉐일층, 사암층, 화강암이 관입하고 그 위에 이암층. 근데 이 이암층은 자,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잘라내고 그 위에 새롭게 쌓인 애지? 이게 바로 부정합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그림도 A가 기존에 있던 쌓였던 애들이 여러 가지 현재 지질 변동을 겪으면서 뭐 습곡도 되고 관입도 되고 뭐 단층도 있지만 이것들이 다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새롭게 B라는 지층이 쌓였지? 이 역시 부정합 관계가 되는 거지. 자, 부정합 면을 경계로
자, 상하 두 지층 사이에 지질 구조나 산출 화석들이 크게 변합니다. 잠깐만 설명할게. 자, 뭐냐면 부정합을 만드는 과정. 이게 융기돼서 침식돼서 깎여나가고 새롭게 침강해서 그 위에 새롭게 쌓이는 거잖아.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지질 구조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산출되는 화석, 시간 간격을 큰 시간 차이가 가질 거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살고 있는 생물도 달라지겠지? 그럼 당연히 나오는 화석들도 달라진단 말이지. 큰 시간 차이를 가지니까. 자, 그리고 부정비에는 자, 위에 기저여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다 존재하는 건 아닌데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여감이 뭐냐면 참고로 자갈입니다. 자갈. 여감이라는 것은 자갈을 포함한 퇴적암이지. 그래서 기저여감, 자갈을 가지고 있는 퇴적층들이 존재를 해. 자, 이런 거야.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화면 내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지층이 있으면 풍화 침식 받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융기하고 난 뒤에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풍화 침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럼 깎여 나올 거야. 당장 오늘 여러분 우리 학교 왔다면 학교 운동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흙과 모래지만, 자, 비가 내리고 이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던 현재 자갈들이 좀 더 큰 입자들이 드러난 경우가 있지. 마찬가지야. 어떤 지표가 풍화 침식 받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현재 작은 입자들은 뭐 여러 가지 풍화 침식 받으면서 쓸려 내려갈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자갈이나 큰 입자들은 그대로 그 자리 지표 드러나서 그대로 드러났긴 드러났지만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자, 이렇게 자갈들이 드러난 다음에 이게 침강을 했어.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바로 부정합 면에, 부정합을 이루고 있는 그 관계에서 그 면에 바로 이런 자갈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게 바로 기저여감입니다. 기저란 말은 터기자, 바닥 젖자. 바닥을 이루고 있는, 현재 바닥에 있는 그런 자갈들을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거지. 자, 됐나? 자,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오래된 지층, 새로운 지층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습곡받으면서 휘었고, 그리고 융기에서 잘려나가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들이 쌓인 거잖아.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의 부정한 면이 있어. 이 부정한 면에 현재 보면 파란색의 이런 자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자갈들이. 이걸 바로 우리가 기저여감이라 한다는 거죠. 자, 그림은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게 바로 기저여감이다. 자, 됐지? 자, 부정합의 종류. 자, 부정합의 종류는 그림은 그릴 필요 없다. 이 그림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은 36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림은 그 그림을 활용을 하고, 자, 일단 내용만 쓰도록 할게. 자, 부정합의 종류는 자, 평행 부정합. 자, 평행 부정합이 뭐냐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자, 밑에는 오래된 지층, 위에는 새롭게 쌓인 지층이죠. 자, 이 두 개 지층이 서로 나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걸 평행 부정합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평행하다 그 말이지.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자, 이 그림이 36페이지에 있는데, 자, 지금 부정합, 이렇게 잘려나간 부정합, 빨간색이 부정합 면이야.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 원래 여러분들, 자, 지층들을 보게 되면, 자, 층과 층, 자,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입자 크기가 달라지면서 층과 층이 구분되는 거지. 그래서 층과 층 사이에 구분돼 보이는 이 선 구조를 층리라 그러잖아. 그 층리를 보면 돼. 선을 보면 돼. 그럼 층리를 보게 되면 위와 아래 지층의 층리와 위에 있는 지층의 층리 서로 나란하지? 나란하죠? 이 전체가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의 관계만 보면 돼.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나란하면 평행 부정합. 별거 없지? 자, 그러면 대부분 다 조륙운동. 조륙이 뭐냐면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야. 과거에 우리가 조산운동은 썼거든. 조산은 산을 만드는 운동이지. 단순하게 지층이 휘어서 습곡산맥 만드는 것. 이게 조산운동이었지. 조륙은 뭐냐면 육지를 만든다. 그럼 바다 아래도 육지가 땅이 있죠. 바다 아래도 땅이 있는데, 지각이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게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라고 칭하는 거지. 만약 이게 융기에서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새로운 육지가 만들어지지. 육지를 만든다 해서 우리가 조륙운동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조륙운동은 단순하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 자, 갑시다.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와서 융기되고 그러면 깎여 나가겠지? 깎여 나가고 자 중간에 습곡이라는 과정 없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지. 침강, 융기되고 그대로 침강해서 그대로 내려가서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되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이제 보면 나란하게 쌓이게 된다. 그 말이지. 조륙 운동은 융기와 침강을 말한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올라갔다가 깎이고 그대로 수직적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쌓이면 위와 아래층 사이 서로 나란하게 쌓인다. 그 말이지. 자, 경사부정합. 말 그대로 경사져 있다. 정의를 쓰면 자, 내용 똑같습니다. 자, 위에와 아래 내용 똑같고 앞에 내용 다 똑같고 자, 서로 경사를 이루는 부정합을 경사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내용 동일하니까 다 쓰지 말고 자, 그림을 보면 이렇지? 자, 봐. 역시 부정한 면이 있다면 자, 위층과 아래층 서로 층리들이 있을 건데 층리가 서로 경사져 있는 거지? 서로 나란하지 않은 관계죠? 이걸 경사부정합이라고 한다. 경사부정합. 자, 그러면 경사부정합. 경사가 지려면 횡압력 받아가지고 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울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대부분 다 조산운동. 아까 조산운동은 산을 만드는 운동, 습곡산맥을 만드는 걸 조산운동이라지. 횡압력 받아서 휘어지는 것, 경사지는 걸 이걸 조산운동이라죠. 그래서 습곡산맥 형성하는 과정, 수평운동. 자, 이거는 현재 보면 횡압력 받아서 가로 방향에 힘을 받아서 되는 거니까 수평운동이라 칭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습곡산맥. 자, 이건 수렴경계 특히 잘 생기죠. 서로 충돌하면서 수렴경계 서로 접근하면서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서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습곡산맥을 만든다. 그래서 습곡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지층이 끊어지면 역단층을 만들었지. 자, 갑시다. 수평운동은 바로 판의 이동을 의미하겠지. 판이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자, 세 번째로 난정함. 자, 난정은 뭐냐면 난자가 어려울 난자야. 자, 어려울 난자야. 말 그대로야. 자, 평행부정합과 경사부정합에서 평행인지 경사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의 층리가 지층들이 서로 나란한지 경사져 있는 이걸 봤잖아. 서로 나란한지 경사져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데 층리를 보고 판단했지. 지층들의 층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선 구조 가지고 서로 나란한지 경사져 있는지 판단했어. 근데 난정합은 한쪽이 층리가 없어. 한쪽에 층리가 없다면 경사져 있는지 나란한지 판단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려울 난자를 쓴 거야. 자, 일단 정의를 쓰면 이렇습니다. 부정한 면 아래, 그러니까 원래 오래된 지층에 부정한 면 아래란 말은 오래된 지층이잖아. 오래된 지층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 일단 내용 한번 써봐. 자, 심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다가 그대로 굳은 거잖아. 땅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그대로 굳은 거야. 그러면 심성암, 화성암, 마그마 굳는 상태에서 층리가 만들어지나? 층리란 것은 퇴적암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층리가 없지. 층리가 없어. 그리고 변성암, 기존에 있던 화성암이나 또는 현재 보면 퇴적암이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이 됐어. 역시 퇴적암이 아니야. 역시 층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심성암이나 변성암, 그러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층리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쌓인 지층에서 층리가 있더라도 위에 있는 지층은 층리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지층에는 층리가 없기 때문에 경사진 건지 평행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자, 심성암은 대부분 다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다가 밖에까지 완벽하게 뚫어가지고 분출되지 못한 애들을 관입이라 그럽니다.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그대로 굳은 것. 그걸 관입이라 그래.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부정한 면이 이렇게 돼 있다. 부정한 면이 경사져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이 서로 나란한지 경사 있는 정도야. 근데 위에 있는 지층, 자, 관입된 애들이지. 자, 위에 있는 지층에는 층리란 것이 있지만, 선구조가 있지만, 아래에 있는 애들은 층리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심성암과 변성암에는 층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란한지 경사져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어려울 난자, 난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층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지층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새롭게 쌓인 지층에는
맑게 새롭게 쌓였으니까 퇴적층이니까 층리가 있지만 밑에 관입이 되거나 변성이 되게 되면 층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상하지층의 평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평행 여부, 평행하면 평행 부정함, 평행하지 않으면 경사 부정함. 근데 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 자, 내용적으로 마지막인데 관입과 포획, 물론 5번, 6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관입이란 말은 좀 전에 설명했지.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것,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야. 그래서 마그마가 지하 내부에 있는 마그마들은 일단 상승하려고 하잖아. 일단 먼저 보면 암석에서 현재 마그마로 고체의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져서 상승할 거야. 근데 상승하다가 뭐 밖으로 뚫고 나와서 분출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뚫고 올라오다가 그대로 현재 다 뚫지 못하고 땅속에서 그대로 굳은 애들이 있어요. 이걸 관입이라고 해요.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기존에 있던 암석이나 지층에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굳어버리는 거지. 이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그마가 밖에까지 분출되지 못하고 현재 보면 땅속에서 그대로 굳은 거니까 다 심성암이 되겠지? 물론 좀 더 올라오게 되면 막 반심성암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심성암. 자, 그러면 자, 뚫고 들어가는 것. 자,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버리면 이걸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그래요. 관입돼서 굳었다 그 말이지. 대부분 다 심성암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층이 있고, 자, 지층이 있단 말은 뭐 퇴적암들이 있겠지? 현재 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관입되는 표시는, 기호는, 일단 당연히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유선 형태, 곡선 형태로 들어오겠지? 그리고 그 기호로서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나 또는 V 표시를 해. 관입된 애들,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은 플러스 표시나 또는 V 표시를 합니다. 또는 곱하기를 가끔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플러스나 V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뜨거운 마그마이기 때문에 이 마그마들이 주변에 닿아 있는 기존에 있던 암석들과 닿게 되면 암석들의 주변 영역들, 자, 이 주변 영역들은 변성이 일어나지. 변성이란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성질이 변한다고 해서 그걸 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입된 애들 주변으로 그 닿아 있던 기존의 암석들이 이 노란색 영역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 변성.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층들의 단면을 봤을 때, 지질 구조의 단면을 봤을 때 관입된 애가 있고 그 주변에 변성이 되었다. 그러면 변성이 되었단 말은 자,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 이제 이 관입이 들어와서 주변에 있던 암석들에 열을 가하면서 변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관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는 것. 자, 포획. 자, 포획. 자, 포획이란 말은 둘러싸서 잡는다 그 말이잖아. 자, 둘러싼다 그 말인데 이런 겁니다. 일단 정의 먼저 적고 할게. 자, 포획은 이런 겁니다. 마그마가 기존에 있던 지층들을 뚫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 큰 압력 가지고 막 깨면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압력을 막 가하면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뭐 기존의 지층들이 녹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재 큰 압력 때문에 이 지층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 깨진 파편들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그대로 같이 굳어버린 경우가 있지. 이걸 바로 포획이라고 그래. 포획. 자, 그림 보면 그래서 같이 유입된 다음에 굳어버리는 걸 포획암이라고 그래. 기존에 있던 지층에서 파편이 떨어져 나오고 이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간 다음에 녹지 않고 그대로 함께 마그마와 함께 굳어버린 것. 이걸 과정이라 하고 그 속에 같이 파편이 그대로 굳어있는 걔를 포획암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주변에 보면 자, 플러스 표시는 아까 관입이라고 그랬지? 자,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있는데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야. 자, 뚫고 들어올 때 주변에 있는 애들을 깨고 들어올 거잖아. 자, 일부가 깨지면서 그 깨진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굳어버리는 거지. 자, 관입됐고 자, 이런 애들이 바로 포획암이 되는 거죠. 포획암. 자, 동그라미로 포획암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36페이지 그림 있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포획암이라고 한다. 이 둘은 동일한 암석이죠. 기존에 있던 애들이 깨져서 들어간 거잖아. 자, 플러스 표시가 관입한 애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빗금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변성된 거지. 마그마와 닿아 있는 부분들 변성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됐나?
자, 밑에 것들은 그냥 이거는 적지는 말고 뭐 적어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 자, 마그마 속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포획될 거잖아, 맞지? 근데 자, 포획. 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멘틀도 막 깨고 올라올 건데 그러면서 멘틀 물질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고 근데 이 마그마가 올라오다 마는 게 아니라 지표까지 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멘틀에 있는 물질까지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멘틀까지 가려면 수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를 파야 되잖아. 굳이 그렇게 파지 않고 이렇게 멘틀 성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멘틀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구 내부 물질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자, 관입이나 또는 분출 후에 침식되어서 부정합을 형성한 경우. 자, 이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입된 후에, 자, 여러분들 이거 36페이지 있는 그림인데, 관입되거나 분출, 어쨌거나 밑에 마그마가 굳은 애들이 있는데, 용암이 굳은 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침식되고, 풍화 침식 받아서 깎여 나가고, 그러면 깎여 나갈 때, 깎일 때, 깨질 때, 이것들 파편들도 그 자리에 좀 남겠지? 아까 기저여감처럼 깎여 나오고, 그 위에 새롭게 퇴적이 이루어진 거야. 부정합이 형성됐어.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동일한 애가 된다는 거지. 물론 외부에서 유입된 애들도 자갈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깨진 파편들, 기존에 있던 지각들이 깨지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았다면 이렇게 동일한 암석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36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 여러분들 5번 관입될 때 관입한 놈이 나이 많을까? 관입당한 놈이 나이 많을까? 관입당한 애가 나이가 많겠지. 기존에 벌써 형성돼서 기존에 존재했던 애들이잖아. 근데 관입하는 애들은 이전에 막 마그마 뚫고 올라온 애들이지. 그럼 당연히 관입당한 애들이 기존에 먼저 만들어졌던 애들이니까 나이가 더 많다는 거지. 자, 그러면 포획 같은 경우에 포획암과 그 주변에 있는 마그마가 굳은 것. 누가 더 나이가 많죠? 관입한 애가 나이 많은 거야? 포획당한 애가 나이 많은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이 파편이 깨져서 마그마 속에 들어간 다음에 굳은 거잖아? 그럼 포획암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암석 지층이지. 그리고 관입한 애들은 올라올 때 이제 주변에 현재 보면 주변 지층들을 깨고, 이제 그 깨진 파편들이 들어갔지만, 이 애들은 이제 막 올라온 마그마잖아. 그럼 마그마는 이제 관입한 애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관입한 애들이 나이가 더 어리지. 그래서 포획당한 애는 기존에 있던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이미 벌써 생성되어 있던 애들이지. 그래서 포획암이 더 나이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포획암이 있다면 주변에 포획하고 있는 마그마가 굳은 관입암보다는 더 나이가 많더라. 되지?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이 깨져서 들어간 거니까. 이미 벌써 생성되어 있던 애들이니까.